안녕하세요. 장기시험의 전략 매화형입니다. 장기시험,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보는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려면 수험생활 최소 6개월 이상은 해야 되는데요. 본격적인 수험생활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커리큘럼이나 학원, 강사 선택, 공부 장소 선택 이런 것들은 다음에 따로 다룰 거고요. 여기서는 그 외에 차근차근 준비해두면 좋은 수험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본기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고시 공부를 앞으로 해야 되는 대학교 재학생들이나 아니면 본고사 끝나고 재수를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선배들이 막 수능을 끝낸 시점에 고2 학생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진짜 수험 생활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혹은 내년에 수능을 앞뒀다 한다면, 본격적인 수험 생활 날짜를 우선 정해야 될 겁니다. 시간 날짜가 확실히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1월 2일에 본격적인 수험 생활을 시작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그때 날짜를 염두에 두고 무언가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뭔가 할 때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놓는 게 당연히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가 준비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정감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죠. 운동을 할 때 다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 운동을 쭉 합니다. 역시 수험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생기지 않는 수험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서도 중요해요. 준비 운동을 하면서 수험생활에 필요한 어떤 기본기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남들보다 유리한 시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유리하게 시작하면 당연히 성공하기도 쉽습니다. 자, 막상 이제 수험을 시작하고 나면 이렇게 뭔가 또 워밍업을 하거나 뭔가 준비와 기본기를 갖추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준비하는 게 좋고요. 제 생각에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이 정도 전에 준비 운동을 차근차근 조금씩 하는 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수험생활 전에 준비해야 될 것 5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공부 기본 소양을 점검하는 겁니다. 자신의 공부 능력치를 아는 거, 이게 바로 지피지기의 시작이죠.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뭘 잘하는지, 어떤 능력치, 그러니까 공부에 어떤 능력치가 뛰어나는지, 혹은 어떤 능력치가 좋지 않은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방법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머리의 3대 능력치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좋으면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좋으면. 그렇지만 좋지 않으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적당한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암기력입니다. 암기력이 좋지 않으면 구체적인 복습 계획을 더 꼼꼼하게 짜야 되고요. 그리고 기억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내 기억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저도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스로 더 남들보다 더 여기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암기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참 많이 연구를 했어요. 기억력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었고요. 또 여러 가지 복습 툴도 많이 개발했습니다. 반대로 암기력이 좋다 그러면 이런 복습 같은 것들을 남들보다는 조금 덜하고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할 수가 있어요. 암기력이 어느 정도 좋고 나쁜지를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이 자신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봐야 됩니다. 집중력이 좋으시게 되면 아무래도 강의 유형 선택할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집중력 좋지 않으면 강의 유형 선택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실강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하는 게 낫다. 그래야지 집중을 못함을 놓쳤던 것들을 보완할 수 있고 되돌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시 집중력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 암기력과 집중력은요 보완이 가능해요. 기술적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 말 잘 따라오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장치들 좀 보완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이해력 좋고 나쁨에 따라서 역시 커리큘럼이라든지 아니면 강사 선택하는데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이해력이 좋게 되면은 책으로 공부해도 충분할 수 있고요. 하지만 좋지 않으면 최대한 설명을 잘해주는, 자세하게 잘해주는 그런 강사들을 좀 선택해야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관련된 책 읽기입니다. 막상 수험생활을 시작하면 이렇게 여유롭게 책들을 하나하나 읽을 수가 없어요. 간단한 합격 후기 정도는 읽을 수 있지만 그런 합격 후기들은 간단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제일 처음은 해당 시험 합격 후기입니다. 가능한 이제 최근에 합격한 것들이 좀 좋고요. 왜냐면 그 수험 시장의 최근 동향 같은 것들, 최근 느낌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부 방법 관련된 책들도 찾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에세이 같은 것들은 한계가 좀 있어요. 분량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억력, 집중력 이런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책들 그런 것들을 조금 섭렵해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공부 동기부여서들이 있습니다. 각종 여러가지 시험, 어려운 시험들 합격한 에세이, 힘들게 공부한 것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동기부여가 좀 되죠. 이런 책들을 그리고 읽을 때는 꼭 체크를 좀 해놓는 게 좋습니다. 줄이라도 쳐놓고요. 아니면 자신이 정말 꽂히는 문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옮겨 적어 놓던지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그런 것들 다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책들을 전부 다 읽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줄쳐놓은 거, 체크해놓은 거, 이런 것들을 자신에게 정말 적합한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수험생활을 할 때,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을 읽거나 아니면 방법 같은 것들을 고민할 때 그런 것들 역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체력과 컨디션은 수험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컨디션하고 체력은 운동 습관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런데 운동을 갑자기 하려면 쉬운 게 아니죠. 이런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최소한 두세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습관이 되기 전에는 운동하는 게 좀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몸도 피곤하고요. 하지만 습관이 정도 형성이 되면 운동하는 게 스트레스보다는 어떤 자신의 해소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편해져요. 역시 운동하는 게. 또 재미를 느낄 수 있고요. 또 오히려 피곤보다는 컨디션을 향상시키는 역할, 이것도 어느 정도 운동에 적응이 돼야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수험생활 초기에 새로운 운동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때는 이제 수험생활에 대해서 새로 들어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운동까지 새로 하려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중반기, 수험생활 중반기, 내가 체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운동을 좀 해볼까? 어렵습니다. 그때는 평소에 하지 않던 걸 새로 하는 건 좀 어렵고, 그때 이제 하던 것들 이어서 하는 것만 가능해요. 그 전에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 습관. 네 번째는 손글씨 연습인데요. 이건 좀 참신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객관식 시험이고 PC나 태블릿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필기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모는 해야 되고요. 또 간단한 계산 같은 것들, 시험지에 이런 것들은 하게 됩니다. 특히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글씨를 쓰게 만드는데요. 손글씨가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가독성과 속도죠. 일단 요게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쓴 글씨를 어느 정도 좀 분명하게 빠른 시간 안에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쓰는 속도가 좀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업 들으면서 필기하는 게 용이해요. 그렇지 않으면 수업 들으면서 필기하는 데서 많이 경쟁력이 떨어지고요. 또 시험 보는 속도도 역시 지체되겠죠. 이 두 가지에 염두에 두고 연습을 좀 해놓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2차 시험이 서술형인 시험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들 중에는 이런 시험엔 당연히 손글씨가 더 중요합니다. 시험 합격자들, 행정고시라든지 간장평가사, 변리사 이런 시험들, 어려운 시험들이죠. 이런 시험들 합격자라고 얘기해봐도 글씨체가 아무래도 점수에 영향을 준다고 많이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이라면 더 신경 써서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장 바뀌는 게 아니죠.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천천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달, 세 달은 해야겠죠. 수험을 시작한 다음에도 이 연습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때는 평상시에 자기 글씨체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간을 빼가지고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금세 이제 자기 글씨체로 돌아가요. 다른 시간에 빠르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 연습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합격한 사람들, 합격자를 만나는 건데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무리 인터넷에서 잘 이야기해 준다고 하더라도 직접 합격자를 만나는 거는 또 다릅니다. 그때 이야기 듣는 거는 다른 느낌들이 또 있어요. 그냥 만남 자체로 일단 동기부여가 되고요. 자신에게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물어서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일단 관계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물어봐도 더 적극적으로 잘 알려줍니다. 가능한 만나는 게 좋고요. 카톡이나 전화 같은 것들로 할 수 있는데 집중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묻는 양에도 한계가 있고 만나는 데 있어서 메리트가 좀 있어요. 만나서 온전히 나한테 집중을 하게 만들고 물어봐야 됩니다. 또 이제 모르는 것들을 계속 물어봐도 만나서 물어보면 괜찮아요. 그러려면 일단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됩니다. 엄청 친한 친구가 합격을 했으면 좋겠지만 보통 그런 경우는 없어요. 건너 아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알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합격했다고 이제 들려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한 다음에 시험 준비해야겠어. 수소문 해보니까 예전에 알던 이제 선배 후배 합격을 했대. 5년 정도 전에. 친하던 것도 아니야. 잠깐 그 모임 자리에서 봤어. 몇 번 봤어.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연락처를 구해가지고 전화해서 나 누구누구인데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 전화를 하면 컨택 되면 일단 칭찬을 해줘야 돼. 칭찬을. 대단하다. 어떻게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냐. 왜 엄청 힘들지 않았냐. 그렇게 좀 깔아줘야, 일단 깔아줘야 그래야 이제 다음에 만나자고 하면 나온다니까요. 영혼담 이야기하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한 칭찬을 해주세요. 그리고 1대1로 좀 만나는 게 좋아요.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만나서 얘기하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주제가 계속 다른 게 나오기 때문에 어렵고요. 가능한 1대1로 만나야 돼요. 둘이 보자. 카페에서 잠깐 그쪽으로 갈 거니까 나와서 얘기 좀 해줘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좀 해야 됩니다. 미리 좀 질문을 준비해놔야 돼요. 합격자들 만나갖고 얘기한다고 하면 합격자들은 두서없이 말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준비를 안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질문을 잘 해야지 이 사람들한테 최대한 많이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차근차근 조금 질문할 것들을 준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찾아보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을 좀 준비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도 준비하면 훨씬 더 빠르게 신뢰도 높은 답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약간 좀 필기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 사람이 말한 것들을 다 기억 못합니다. 필기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 꼭 얘기하십시오. 나중에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답변 좀 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래 언제든지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남기면 나중에 내가 물어봤을 때 더 친절하게 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꼭 미리 언급을 좀 해놓는 게 좋습니다.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그 합격한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대학에 합격한 사람들, 선배들 이런 사람들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5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요것들은 요 3가지 자기분석, 습관, 전략, 탐색 이 3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3가지 카테고리에 속하는 거고요. 일단 자기분석에서는 자기의 공부 능력치를 생각해 보라고 했죠. 그리고 습관에서는 운동 습관, 글씨 쓰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하는 게 좋고요. 전략 탐색에서 있어서는 책 읽는 거 그리고 합격자들 만나 상담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더라도 그 3가지 자기 분석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괜찮은 수험생활 습관 그리고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것들 이 3가지 것들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3가지 유형에 속하는 것들을 좀 더 준비해 보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험생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조금 더 안정된 수험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장기시험의 전략 매화양이었습니다.